1장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의 이해,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 정도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음, 앞에 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책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비주얼 그 스튜디오 프로그램 쓰는 법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서 이 1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그래밍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과 링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과정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편집, 에디트 단계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소스 코딩 단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그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이 에디터는 그 어떤 것이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메모장을 이용해도 상관없고요. 어,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울트라 에디터를 많이 쓰고요. 워드 프로세서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든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면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 그 소스 파일에 어떤 신텍스 에러 같은 거, 문법적인 에러 같은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기계어 파일로 변환시키게 돼요. 그러면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test.c라는 파일이 이제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되면 test.object라는 이런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파일은 기계어로 된 파일이고요. 이 이 파일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링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링크는 말 그대로 이제 링크인데요. 연결하는 거죠. 링크, 연결하는 건데요. 이 오브젝트 파일하고요. 여기서 그 컴파일 통해서 만들어진 오브젝트 파일하고 라이브러리 파일들. 어, 내가 소스 코딩을 할 때는 이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펑션들을 이용을 하게 돼요. 즉 그런 펑션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와서 내 소스 코드 안에다가 넣어줘야지, 내 프로그램 안에 넣어줘야지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수행하는 게, 그런 연결 과정을 수행하는 게 이제 링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 과정을 거치게 되면 test.exe라는 이제 실행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에디팅을 하고 컴파일을 하고 링킹을 하고 그리고 디버깅,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정을 하는 그런 디버깅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환경을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하죠. 그래서 IDE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소스 코딩을 하기 위해서, 즉 에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링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제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C++를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따가 이거 강의를 하고 나서 내가 다시 실제로 실행시키고 하는 것들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요 처음에 떴을 때 이 시작 페이지가 비주얼 C 그 6.0에서는 없는데 이게 지금 좀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자, 프로그램을 이제 켜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솔루션하고 프로젝트라는 개념이에요.
자, 솔루션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그룹이고요. 프로젝트는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한 파일의 그룹이에요. 즉, 이 파일이라는 것이 이제 소스 코드에 해당할 거고요. 그런 소스 코드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파일, 실행 파일이 될 텐데요. 이제 그 단위가 프로젝트 단위가 되고요. 그 프로젝트가 또 여러 개가 그룹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구성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프로젝트 단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소스 코드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파일 여러 개를 가지고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프로젝트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새 프로젝트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빈 프로젝트를 일반을 선택하고 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프로젝트 이름 정해주고요. 그리고 위치 설정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솔루션 이름도 정해주고요. 근데 솔루션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아마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선택을 합니다. 어떤 소스 코드가 어떤 형태인지를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C 뿔뿔 파일. 그냥 C 파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C 언어인데 사실 이 비주얼 C 뿔뿔이기 때문에 C는 없고요. C 뿔뿔 파일만 있어요. 그냥 이걸 선택을 하고 파일 이름을 어떤 파일 이름 .c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그냥 NEC가 C 형태로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스 파일에서 이 소스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test 01.c라는 소스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텍스트 에디터가 뜨게 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자, 소스 코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볼 게 이건데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이 소스 코드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한번 꼭 실행시켜보고 그리고 실습 시간이 오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가 숙제로 내주지는 않을 건데요. 어차피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볼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미리 한번 강의 들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미리 공부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반드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실행 파일까지 만들어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뒤에서 계속 할 거니까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도 상관없고요. 따라서 똑같이 찍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하고 링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솔루션 빌드를 여러분들 눌러줍니다. F7.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윈도우 환경에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처럼 어떤 윈도우 창이 뜨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요 밑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두 개로. 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위 샵 include라는 게 이제 전처리기 지시자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 건지를 처음에 지시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라든가 다른 뭐 그런 언어들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지 지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스탠다드 io.h라는 그 라이브러리예요. 이게 헤더 파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탠다드 io.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표준 입출력 장치를 이용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결과는 모니터에다가 뿌려주겠다. 그러한 동작을 위해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항상 쓰는 라이브러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접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이 실제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기술하는 부분이 이 밑에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항상 똑같이 쓰는 거예요. int main void라고 하는 거는 항상 똑같이 쓰는 건데요. 이 int라는 거는 이 메인 함수의 반환형이 인티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메인 함수 이건 이름이고요. 괄호를 해줍니다. 이거는 함수의 인수예요. 인수. 자, 이런 것들은 뒤에서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100%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라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인수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함수는 그냥 뭔가 동작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어떤 그 하나의 동작 단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함수 여러분들 예를 들어 코사인이다. 이거 함수 여러분들 코사인 함수 잘 알고 있죠? 예, 코사인 함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 코사인 값 코사인 이렇죠? 자 이렇게 2파이 자 있는데요. 자 코사인에다가 그냥 이것만 써놓으면은 뭐 동작을 하나요? 안 하죠?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10이다.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이 코사인 값이 뭔가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10이라는 값, 이 값이 바로 함수의 인수에 해당해요. 함수의 인수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의 인수는 void라고 되어 있습니다. void라는 거는 없다는 거죠. 비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메인 함수를 실행시킬 때는 아무런 인수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뭔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경우에 인수를 처음에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익스플로러를 연다고 합시다. 혹은 뭐 워드 프로세서 한글을 연다고 합시다. 혹은 PPT를 연다고 합시다. 혹은 게임을 연다고 합시다.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어떤 값을 주나요? 주지 않죠.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죠. 예. 여러분들이 그 실행시키는 그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예요. 메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킬 때는 여러분들 어떤 값을 주면서 프로그램을 그 실행시키지는 않죠. 예.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메인 함수 실행시킬 때 아무것도 안 주죠. 안 줍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거는 이 printf라는 거는 모니터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니터에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디스플레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printf라는 거는 여기 스탠다드 io.h라는 이 라이브러리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아무 함수나 쓸 수는 없어요. 꼭 라이브러리가 지시가 돼 있어야지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이런 글자를 여러분들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하고 그리고 리턴 제로라는 값을 주고 끝나죠. 자, 리턴 제로는 지금 보면은 헬로 월드하고 모니터에 더 이상 찍히는 값은 없어요. 리턴 제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함수, 이 메인 함수의 어떤 결과라든가 이 메인 함수가 끝날 때 이 메인 함수가 반환하는 그런 값을 나타내요. 리턴, 반환한다는 거죠. 모든 함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메인 함수뿐만 아니라 이제 서브 펑션들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시킬 때 인수를 주고요. 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동작을 한 다음에 그 동작에 대한 결과를 반환을 하죠.
지금처럼 코사인 10이다 라고 하면 10이라는 인수를 받아서 코사인은 어떤 값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뭐 0.2라고 합시다. 계산했더니 0.2더라. 그럼 이 값을 0.2라고 이렇게 밖으로 내주죠. 0.2라고 값을 내주게 돼요. 이제 그걸 역할을 하는 게 리턴인데, 지금 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뭐 반환할 값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메인 함수 자체가 최상이기 때문에 뭐 값을 반환하진 않죠. 예. 얘는 그냥 이런 동작하고 끝나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환하는 값이 없다고 해서 0이라고 하고요.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게 정수죠. 이게 정수기 때문에 여기 int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 값하고 이 값은 맞아야 됩니다. 이 값이. 자, 이번에는 PPT에서 설명했었던 프로그래밍을 하는 절차를 같이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08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요걸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2008이 아니라 6.0을 설치하실 분들은 설치해도 뭐 크게 차이 나는 거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앞서 봤었던 것 같은 그런 창이 뜨게 되고요.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트들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뉴스 보기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솔루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을 선택하고요. 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할 폴더를 지정을 하고요. 폴더를 여러분들 적당한 거를 찾아가지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폴더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합니다.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죠. 이 프로젝트에 이제 소스 파일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소스 파일을 넣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뭐 파일을 넣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추가에 이렇게 새 항목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C 뿔뿔 파일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C 파일은 없다고 했죠. C 파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C 뿔뿔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뭐 test.c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cpp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C라고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 cpp라고 해도 에러도 안 생기고 어차피 C 뿔뿔이 C 언어를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전혀 안 생기지만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 했으면 좋겠고요. 시험 같은 거 봤을 때 CPP로 해놓으면 분명히 감점을 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C로 한 거 확인하고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소스 파일에 이렇게 test.c가 포함이 된 걸 보이죠?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이게 뜨게 되는데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파일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봤었던 것처럼 코딩을 합니다. 샵 include standard io.h 헤더 파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해서 메인 함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printf 해서 hello world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백슬래시 n은 한 칸 띄운다는 뜻입니다. 이따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return return 0 해서 반환하는 값이 없다는 걸 표시해주고 코드 블락 닫아주고요. 이렇게 요 중괄호는 메인 함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저장을 해주시고요. 파일 저장을 하고요.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래 어떻게 돼 있어요? 컴파일 했죠? 그 다음에 링크 했죠? 그러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오류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성공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그 소스 코딩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그에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주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만약에 어, 인, 인트가 아니라 다른 걸로 뭐 더블로 했다. 더블이다. 자, 그러면 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빌드. 괜찮죠? 아이고, 디버깅을 하지 말고. 자, 이래도 뭐 동작하죠. 예. 그냥 보이드로 하면, 이래도 뭐 동작하죠. 보이드를 빼보겠습니다. 그래도 동작하죠. 이번에 리턴을 빼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동작하죠. 예. 보셨던 것처럼, 음, 이렇게 정확하게 그 문법을 지켜야지만이 동작을, 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메인 함수는 어차피 리턴 반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사실 크게 그 프로그램을 동작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차피 없는 거니까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다 어떤 값을 넣으면 안 되겠지만요. 어떤 값을 넣으면 안 되지만 뭐 없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것도 뭐 좀 바꿔도 실행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런 좀 그 변형된 부분들은 그냥 알고만 있고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입장이니까 정확하게 이 형식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험을 볼 때는 그 감점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백슬래시 n은 한 줄 띄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자,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여기가. 네, 그렇고요. 만약에 아이고, 두 개를 넣으면은 예, 두 칸이 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비주얼 그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C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를 하고 디버깅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실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실습은 이제 실습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